오늘 이 행사의 주제가 디비 이노베이션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발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라클의 새로운 그 트렌드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뿐이 아니라 이제 오라클의 어떤 ITC라는 리리즈가 있어서 거기서 신기능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라클 여러 가지 신기능 중에 가장 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그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그 근간을 두는 오라클 기술을 좀 소개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또 이제 한 복지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 쪽에 오라클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라클이 좀 새로 클라우드 하면서 릴리즈한 자율은행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의 오라클 피처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1998년에 이제 그 RDB라는 컨셉이 나온 이후에 이제 RDBMS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RDBMS의 코드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오라클 7이라는 버전까지 잘 나왔고, 아마 오라클 버전이 가장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 오라클 7.0대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RDB가 갖춰야 할 모든 기능을 다 갖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오라클 8으로 오면서 오라클이 좀 변화를 좀 보고는 VLDB라고 해서 Very Large DB라는 그 컨셉이 나왔어요. 굉장히 데이터 파일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티셔닝이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파티셔닝이라는 기능을 넣을 때 오라클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개로 쪼개놓고 하나로 보이는 이렇게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DBMS 커널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8 버전이 있고, 이후에 이제 오라클이 그 버전에다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되는 그 이니셜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해서 그 I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고, 인터넷 시대의 어떤 웹브라우징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쓰게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있을까? 그리고 뭐 10G11 분식으로는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의 데이터 컴퓨팅 파워를 연결해가지고 가장 좋은 파워를 얘기하는 그런 컨셉들이 이제 계속 애드온 되면서 이노베이션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12C, C라는 걸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를 붙여서 트렌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이제 BEL 인수했고, 그리고 2010년쯤에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했습니다, 오라클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는 단순하게 이제 또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성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오라클 7부터 이제 12C, 19C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데이터 양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게 데이터 양이 옛날 때는 기가 단위로 처리하고 지금은 테라 단위로 처리하고 그렇게 늘어나는 게 한 1000배 정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데, 일반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기가 단위에서 처리하는 게 테라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데이터 양을 보면 1000배가 느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1000배가 느려지는데 고객은 1000배, 당연히 데이터가 1000배 늘어지면 1000배의 퀄리가 늦어져야 되는데 고객은 1000배 느리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0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오라클이나 모든 DBMS 회사들이 성능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VLD에서 파티셔닝 테이프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끼워넣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DBMS에서 보면은 DBMS 커널의 일부를 스토리지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하드웨어 스토리지 넣게 되고,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알게 되면은 웨어 처리에 해당하는 필터를 치는 부분을 저희가 하드웨어에다 집어넣습니다. 작업으로. 그래서 데이터 블록을 읽으면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걷어내는 기술을 이제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한 이후에 하드웨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썬 이수하기 전부터 이제 HP랑 같이 작업하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2015년 이쯤이 되면 이제 클라우드라는 큰 시장이 다가오죠. 그때 오라클이 이제 클라우드에 적합한 DB가 어떤 형태로 생길 것인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들을 삽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2016년, 19년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런 것에서 많이 이전에 세션 들으셨겠지만 전 못 들었지만 오픈소스가 이제 많이 약진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맞게끔 오라클도 기능이 있는데 약간 저희 오라클 2단 요 기간은 좀 저희가 클라우드를 만드느냐고 DBMS에 좀 그 말씀을 많이 못 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라클이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20C로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버전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바뀌는 건데, 요즘에 마이크로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 다음에 3년, 5년 후에 리리즈하기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버전은 이제 매년 해당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2C 이후에 우리가 13C와 14C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8년, 19년, 20년 이래서 이렇게 네이밍이 18C, 20C, 이런 19C, 20C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는 그 기저 기술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이 화제되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고, 그 디벨로퍼 개발 방법론이 옛날 워터풀 방식이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게 굉장히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를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애자일하게, 나중에는 이제 모듈화시킨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고, 어플리케이션도 하나의 덩어리로 개발을 데이터를 핸들링 하든지 로직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놨던 거를 MVC라는 개념을 통해서 컨트롤이라는 모델링을 빼내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온 거고, 서버도 어떤 피지컬 서버가 있다가 이게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내려갔다가 컨테이너 베이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프라도 클라우드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보면은 고객이 좋아하는 환경은 보다 빠르게, 보다 확장하고 원하는 만큼 작게 시작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은 점은 일단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바꾸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한 개 바뀌기 위해서 전체를 내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바꿀 수 있다는 그 서비스 업데이트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서비스별로 가장 맞는 어플리케이션 언어를 쓰고 가장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죠. 오픈소스를 많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데 용이를 해야 돼요. 근데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때 약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를 카피하면서 확장을 하는데, 노드수를 증가할 때 확장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라클이라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하나의 어떤 모양새를 봐야 할 업무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록 잘라놨지만 서로 디펜던시로 따지면 이제 서로 다른 모듈별로 서로만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아지거나 언어가 많아지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라든지 운영자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좀 운영이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봤을 때 이것들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 일단은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을 저장하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RDB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단순하게 XML 파일일 수도 있고, JSON 파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기타 등등의 데이터의 처리, NoSQL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데이터의 형식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맞는 거를 이제 초이스에서 쓰시는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됐던 DBMS가 굉장히 분리돼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리퀘어먼트가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각 분리하다 보면 너무 많은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종류를 쓴다면은 복잡성이 좀 증가할 텐데, 그걸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DBMS가 어떤 다음 세대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DB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 90C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저희 기술백서 같은 데 보면 100개 정도의 신기능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이런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할 때 오라클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AI를 할 때 오라클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각 업무별로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XML을 선호하시는 개발자분들, 또 JSON을 선호하는 개발자분들, NoSQL을 선호하는 개발자분들. 그래서 오라클이 일반적으로 RDB로 많이 알고 있지만, 오라클 DB 안에서 사실은 XML을 저장하고 그걸 쿼리할 수 있어요. SQL로.
스토어로 저장을 하고 처리할 수 있고 19C에 가면 이 제이슨도 인메모리에다 집어넣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능을 얻죠. 잘 모르실 분이요. 일반적으로 RDB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 형식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오라클 DBMS가 저장을 하고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인베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래에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고 기타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클라우드 상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져다 놓고 분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세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처리할 때 DB에 다 임포트 해가지고 안에다 로딩을 해서 처리를 하는 뿐만 아니라 오라클 DBMS가 아닌 일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됐던 일반 스토리지가 됐던 하족이 됐던 이런 것에 저장한 데이터들도 하나의 인터페이스예요. 저희는 이제 SQL로 하는데 SQL로 그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세스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인베드 시키는 거예요. 멀티플 데이터 스토어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들도 어떤 거는 OLTP로 단건 처리죠. 한 건 넣었다 한 건 빼는 처리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배치로 돌리면서 좀 분석으로 집계표라든지 이런 걸 보는 업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개를 같이 어떤 거는 내가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게 돼. 이거를 정상적으로 디자인한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데이터 저장은 SL이야, JSON이야. 그다음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스토어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야.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건 OLTP 그리고 DW야. 그 표를 보고 새로운 DB를 찾아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이상있으면 중단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DBMS 안에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잘하게 저장을 관리하려면 이제 많은 쪼가리를 내야 되는데 멀티 테넌트라는 옵션이 TLBC에 장착이 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엔진하고 고객이 사용하는 테이블하고는 하나로 개발되어 있어요. 엔진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사용하는 테이블이 들어오면 그것들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컬럼 정보라든지 컬럼이 그 블럭이 몇 번째 블럭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인덱싱, 그러니까 로케이션 정보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그 또 엔진 자체가 쓰는 그 딕셔너리들도 다 DB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저가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면 그 엔진에 있는 딕셔너리에다 저장을 다 해요. 문제는 만약에 내가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DBMS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이 유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체 DB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운타임이라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엔진 자체가 고유하게 쓰는 것과 유저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혼재해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유저에 해당하는 메타 정보들은 따로 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USB에 데이터 저장하고 그걸 떠가서 다른 PC에 USB에 집어넣고 보면 그 데이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USB에 대한 메타 정보는 USB 안에다 저장을 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유저 영역이 확실하게 유저 데이터를 가져가고 엔진에 사용하는 메타 정보는 따로 가게 하는 게 이제 12C의 기본 멀티 테넌트 옵션의 기본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고객은 원하는 데이터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들고만 가면 돼요. 더 이상 엔진 디펜던트 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DB가 12C도 지원하니까 12C에서 쓰는 DB가 버전업을 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 파일 뽑아가지고 19C DB 엔진에다 꽂으면 바로 19C DB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멀티 테넌트고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꽂으면 그 버전에 해당하는 DBMS에서 자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멀티 테넌트 옵션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꽂힌 이런 DB들은 서로 상호 간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 컨테이너 DB에 한해서 모두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는 DB에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 스타트업이나 해당을 개별적으로 하거나 전체적으로 내려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DB로 많이 나누고 그걸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멀티 테넌트라는 옵션으로 저희가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DB를 한 개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DB를 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IT 비용이 절약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 이네블해서 쓰다가 더 큰 환경, 버전이 더 다른 환경으로 바로바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옮기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 온프레미스에 이제 12C 이상으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치면 이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겨갈 때 우리가 이거를 뭐 익스포트 임포트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파일을 그냥 카피하는 거다. 카피하고 그리고 위치 정보만 데이터 파일 위치 정보 간단하게 실제 로케이션 위치 정보만 전달하면은 그렇게 이제 플러그인 되는 그런 형태의 DB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 굉장히 용이하고 가령 내가 개발기를 만들다 클로닝이라는 카피를 진행하는데 그 카피도 일반적으로는 핫클로닝이라고 저희가 데이터 하드라는 그 기술을 쓰는데 실제로 운영 중에 카피를 해서 그런 것들의 원본을 놓고 새로 개발하는데 카피온 라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여기서 변경되는 부분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은 EDB는 원본하고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여기서 변경되는 애들만 여기서 특별히 카피온 라이트하고 필요 변경되지 않은 거는 원천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발 DB를 여러 개를 만들면 이거 만드는데 껍데기 만드는데 뭐 몇 분이면 다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죠. 원천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이쪽 진짜 원천에서 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치면 그 변화들은 시간이 있어서 변화가 되면 변화를 다시 원천에 해당하고 다시 만들면 바로바로 새로운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개발기 환경은 한 달 정도의 전에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달이 지나면은 다시 원천에서 다시 카피해서 그걸 가지고 한 달을 개발해 가지만 만약에 이런 기능을 쓴다면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리프레시 하시면서 새로운 데를 만들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이제 이렇게 DB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기능이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 DB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이제 나이티스가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오라클에서 보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DB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DB별로 다른 데이터의 저장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운영자가 따로 가까이 있는 그런 형태의 좀 편화된 관리 방식보다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품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뽑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관리는 하나의 DBA가 한 명의 DBA가 하나의 기술로 오라클 관리 기술로 전체를 관리하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할 때 만약에 그 대신 이런 그 각각의 DB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EDB를 내린다고 해서 EDB가 장애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B를 RAC로 확장해 나갈 때 얘는 సిం글로 놔두고 얘를 RAC 넣을 때는 또 다른 CDB를 넣고 거기다가 카피를 해서 RAC를 계속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적으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과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코드가 동일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많이 쓰다가 인프라가 이거는 좀 한 1년 정도 쓰고 버릴 거야. 개발 잠시 쓰는 거다. 그렇다면은 그 인프라를 오라클에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냥 쓰시다가 없애도 되고 또 거기서 확장해도 되고 그러니까 동일한 코드라는 거죠. 저희가 클라우드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DB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운받아 쓰는 오라클 DB하고 다르지 않고 정확히 동일한 DB를 가지고 이용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 쪽도 이제 하나의 그 이노베이션의 한 축인데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인DB 어나리틱, 인메모리 어나리틱,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DB 어나리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내의 분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낯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오라클 마이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오라클이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메모리 값이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요즘에 인메모리 DB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메모리가 단순하게 메모리를 많이 꽂는다고 인메모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메모리에 적합한 방식의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도 한꺼번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SQL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모든 원하는 분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SQL을 커먼하게 알고 있으면은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리포트에 보면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분석하는데 한 20%를 소명한다면 나머지 80%는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써요. 데이터를 만들 때 가장 유용한 툴은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컬럼을 뽑거나 두 개를 합하거나 썸을 하거나 요약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가장 잘하는데, 실제로 분석가들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가공을 한 거를 분석 툴 쪽으로 이관을 해온 다음에 거기 분석 툴 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 다시 읽어서 분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게 양이 되게 많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처리하고, 또 하나는 보안의 문제가 생겨요. DBM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인크립트하거나 이런 암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분석과 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풀어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누수 위험이 좀 있습니다. 분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20%의 분석을 하고 해서 80%의 시간을 소모하는 거를 같은 DB 내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80%가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리포트도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 내부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는 PLSQL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알고리즘을 탑재해 놓고 그걸 출에 쓰셔도 되고요, API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알고리즘은 R의 알고리즘을 인터페이스를 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서 R 엔진을 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DB가 있는 플랫폼 상에서 R을 콜해서 어제 데이터를 넘겨서 이미 오픈소스에서 많이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이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했던 아까 80시간에 해당하는 거를 가장 줄일 수 있다. 가장 좋은 거는 데이터가 있는 때는 데이터를 분석 알고리즘 있는 쪽에다 옮기는 건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가 있는 데서 분석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인디비 연화리티라는 요즘 머신러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오라클 머신러닝이라는 데이터 제품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컬럼 포맷이라고 이제 인메모리 기능이 올라오는데, 이 인메모리 기능은요, 메모리 많이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인메모리가 처리하기 제일 좋은 형태는 컬럼 포맷이에요. 컬럼 포맷인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로우로 저장을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화면을 보면 주소라든지 이름 짝짝짝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해서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로우 포맷이고, 주소는 주소대로, 뭐 이름은 이름대로 따로 저장하는 게 컬럼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그 컬럼에 해당하는 읽으면 되기 때문에 컬럼 포맷이 훨씬 더 유리하고, OLTP에 한 화면에 한 자를 보려면 한 줄을 뽑아오면 되니까 그런 거는 로우 포맷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로우 포맷이지만 이거를 메모리에 읽으면서 두 가지 포맷으로 갈립니다. 로우 포맷과 그 컬럼 포맷으로 템플레이트 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고객이 처리하는 그 SQL 형태를 봐서 로우 포맷에서 가져오는 게 더 빨라, 혹은 컬럼에서 가져오는 게 더 빨라를 그렇게 옵티마이저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해당하는 스토어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인메모리 기기라는 그런 기기이고, 거기 인메모리는 심드라고 해서 하나의 연산으로 30몇 개의 롤을 처리하는지 몇십 개, 60몇 개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썸이라는 걸 할 때 보통은 썸을 할 때 이거 읽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더하잖아요. 이걸 한 번에 읽어서 답이 나오는 시리즈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메모리 기기는 다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썸이라든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에 처리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프레미스 제품은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OSP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데이터 SQL이라는 걸 제공하는데, 아직은 이제 6, 7개월 때 나올 건데, 오라클 클라우드 SQL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오라클 DBMS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형식도 다 SQL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겠다고 어나운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요. 그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 차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율주행 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많이 우선해야 되는 건 이제 자동화예요. 그럼 말하고 자동차에서 오토매틱 기어가 없다면 자율주행 차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동화된 기능들이 인핸스가 많이 되다가 거기다가 인공지능으로 뭔가 다 판단을 하고 가게 하는 거. 자동차로 내비게이션 기능 정도를 두면은 걔가 주행을 해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에는 자동화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기술을 고객이 운영자들이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용하기 좀 불안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라클의 많은 신기능들, 자동화된 신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라클에서는 그 기능들이 언제 써야 되는 그 적합한 그 기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술들을 약간 자동화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으로 약간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는 오라클 DBMS를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 서비스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오라클의 기존에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오라클 생각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 대상은 데이터베이스일 것이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데이터베이스 설치한 머신이 장애가 나거나 그런 걸 디텍트 해가지고 머신 쪽에 장애 나는 부분을 픽스해 나가는 걸 자동화시켜야 돼요. 자율주행으로. 고장났으면은 고객이 전화해서 고장났다고 알려주기 전에 오토 디텍트해서 고장이 났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 스토리지를 피지컬에 꽂을 수 없으면 다른 머신으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는 머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디텍트하고 리커버리 하는 거를 자동 선제적으로 디텍트하고 옮겨놓는 그런 기술들, 인프라 쪽에 있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어떤 행위라든지 비정상적인 그런 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그것들을 처리하는 거, 미리 예측을 하고 처리하는 거. 그리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덱스들의 성능을 제대로 예측 못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 설계하거나 혹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 계속 애다하다 보면 인덱스를 만들어주지 못하거나 혹은 이걸 만들면 인덱스를 만들면 좋은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못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 오라클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옵티마이즈를 해나가는 걸 자동으로 해나가는 전체적으로 인프라든지 DB 관리 그리고 워크로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어쩌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램 해놓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 그 DB의 그 고객 운영에 맞춰서 변경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오토노머스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오라클이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당연히 다 사용하고 있고 이걸 별도로 오토노머스를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다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오라클이 만든 하드웨어의 기능을 좀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성능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웨어절에 해당하는 걸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오라클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하는 오토는 오토노머스 DB가 나왔을 때 처음 말씀드린 오토는 테이블을 그냥 한 통으로 만들어 놓고 테이블로 둥성성 만드는 거예요. 이름으로 만들고 그냥 쿼리만 짜면 그 밑에서 오라클이 파티셔닝 다 하고 인덱스 다 만들고 장애나면은 다 처리하는 그런 DB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DBA가 내가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파티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덱스 어떤 거 만들어야 돼? 또 장애났을 때 어떻게 HADR을 구성해야 돼?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24바이 세컨드로 제공하는 그런 아키텍처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반 기술이 있을 건데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오토노머스 DB를 얘기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오라클에 보면 오토매틱 인덱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엑사데이터라는 머신에서 이네이블을 쓸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이 오토매틱 인덱스는 뭐냐면 고객이 인덱스를 만드신 것도 있고 피지컬하게 선언적으로 만드신 것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쿼리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쿼리 중에 일부는 접근하는 블럭에 비해서 리턴하는 로가 적은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애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뭔가 잘못됐죠. 인덱스가 잘못됐던 테이블의 구조가 잘못됐던 그런 것들을 오라클이
어드바이저리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여태까지. 그 어드바이저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테이블은 파티션이 하세요. 이 인덱스는 만드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 레코멘데이션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DBA가 찾으면. 근데 DBA가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드바이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최소한 한 3배 정도 이상 성능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라클이 인덱스를 만듭니다. 근데 그 인덱스는 오라클의 또 새로운 개념인 인비저블 인덱스라고 이제 트레블스에 있던 개념인데 고객이 보지는 못하는 인덱스예요. 인비저블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튜닝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SQL한테만 그걸 사용할끔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면 성능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미리 만들고 다 찍어보는 게 아니라 몇 개, 그 인덱스 실제로 만든 다음에 몇 개를 저희가 수행해 가요. 이미 수행됐던 그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한 다음에 성능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포플레이트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인덱스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고객도 성능을 하지 않았지만 그 성능을 개선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립니다. 처음에 오토매틱 인덱스가 정말 고객이 스타트를 인덱스 전혀 없이 시작을 하면 처음에 느리지만 어느 정도 커리를 들어서 2, 3일 정도 돌리면 데이터를 돌리면은 그때는 이제 필요한 인덱스 다 만들어지고 파티션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저희가 이거를 ERP 쪽에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 충분히 극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SQL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리소스 매니저라는 시스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SQL 사용하면 격리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수행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SQL 들어오면 수행이 안 되죠. 고객은 이제 에러가 나니까 문제가 이걸 다시 살려줘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일단 수행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낫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격리시킨 다음에 거기에 성능 추정에 대해서 다시 리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를 과거에 사용한 애들은 격리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튜닝을 해서 보내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통계 정보라는 것 중에 지금은 그 인서트 할 때 새로운 데이터가 로드될 때 통계 정보라는 본래에만 나오지만 그 통계 정보를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개의 로가 있는지, 그 어떤 그 로들이 어떻게 몇 개 이상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다른 값이 있는지, 그런 디스팅트한 밸류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나중에 통계 정보를 수집할 때 나오지만, 이제는 인서트를 할 때 오라클의 기본적인 정보를 다 계절해서 그걸 더 활용하는 그래프형 스태티스틱이라든지 통계 정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오라클에 잠깐 돌리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이건 데이터베이스 커널의 기능이고, 그것들을 OLTP에 가장 맞게끔 튜닝해 운영하는 거, 그리고 DW에 가장 맞게끔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돌리는 거. 이것이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파스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 이름, 내가 사용할 CPU 코어, 그리고 내가 사용할 스페이스,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내면은 그 테넌트가 바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데이터를 넣고 어느 정도 돌리면은 성능이 10배 정도, 보통 일반 DB에 오라클 기준 오라클 DB에 넣었을 때 한 10배 정도 빠른 답으로 나오죠. 물론 SRA에서 보고 있는 애는 10배는 못 내겠지만 일반 DB에서 넣는 거는 10배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 조그맣게 CF를 CPU 한 10개 정도 쓰다가 20개, 30개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설해 나갈 수 있는 엘라스틱한 방식으로 전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다 오라클이기 때문에 오라클과 커넥트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쓰던 BI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라클의 SQL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DB 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라클의 신기능 몇 개 더 말씀드리고 제 세션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트랜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내 돈이 들어갔을 때 절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트랜지션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IoT라는 발생하는 데이터예요. 굉장히 짧고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는 DBMS가 그 트랜지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계속 그 데이터 변화되는 부분을 디스크에 써줘야 되는데, 그 써주는 굉장히 버든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oT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품기가 힘들어요. 성능이 느립니다. 근데 그 IoT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오라클 DBMS 이외에서는 처리하면서 혹시라도 장애가 나면 그 장애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라클에도 이런 버퍼, 메모리에 패스 인덱스라는 기능을 쓰면 저희가 IoT에 일어나는 빈번한 데이터를 품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품고 있다가 그 중에 DB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품은 것들은 메모리 날아가니까 없어지지만 사실 그게 전체 데이터의 큰 양보다는 장애 기간이 되게 작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품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일부 잊어먹어도 되지만 대부분 잊어먹지는 장애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품고 있다가 배치로 내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IoT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오라클 DBMS가 부하 없이 쭉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가 일괄 배치로 써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DB라는 것과 저희 액티브 스탠바이 DB가 있는데 저희 오라클 스탠바이는 액티브 상태로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B가 있고 오라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라클 DB가 스타트업 되면 보통은 여기에 스타트업이 된 부분을 데이터를 반영하면서 일반적으로 그걸 DB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반영만 해가 쫓아만 가는 건데 쫓아가면서 오픈을 시킬 수 있어요. DB를 오픈할 수 있는데 그 오픈에서 뭘 하냐면은 이쪽 원천에서는 OLTP 업무가 돌고요. 이쪽 쫓아가는 쪽에서는 리포트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DR 쪽의 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이제 그 DR을 액티브 DR이라고 해서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인메모리 기능을 오픈을 그 전에 인메모리 기능까지 못 썼어요.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근데 인메모리로 각각의 그 DR 쪽에다가 선언을 하면 그 분석 속도가 빨라지게끔 하는 기능을 좀 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DR 쪽은 사실은 리드온이고 얘가 리드라이트인데 프라이머리 리드라이트고 얘가 리드온인데 여기다가 리드온이지만 내가 뭔가 이걸 분석을 하다가 뭔가 데이터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쳐야 되는 썸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써야 되면 그전에는 원천에 가서 업데이트를 치면 다시 이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션 두 개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는 DR에서 보는 것과 내가 원천에 가서 뭔가 업데이트 칠 일이 있으면 세션에 열어서 DB 업데이트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기능에서는 여기서 보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 치면 오라클이 알아서 가서 원천에 업데이트 치고 다시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지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이런 앞에 쓰라고 얘기를 하고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능은 DR의 새로운 기능은 DR에서 리드온리를 보고 있다가 변화되는 부분을 DR에다 치면 이게 다시 액티브의 프라이머리에 가서 업데이트 치고 와서 다시 온다. 그거를 오라클 DB가 알아서 하는 드라이버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DR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걸 활용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쪽에 좀 신기능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컴플라이언스 위반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주기적으로 릴리즈 하는데 그것들을 또 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오라클 보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툴을 돌리면 우리 DBMS의 보안 툴이 어디 있는지를 자동으로 디텍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보안 전문가를 콜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 돌리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이런 패스워드 정책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 정도는 디텍트 할 수 있게 하는 툴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파일도 꼈는데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전에 그 테이블들을 암호화시키는 기능이 있었는데 암호화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 스페이스를 오프라인 시키고 익스포트 임포트 하는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바로 인크립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오라클의 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엔진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유저들이 있어요. 그 유저들을 패스워드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워드 오라클 모든 버전이 그 디폴트 유저의 디폴트 패스워드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폴트 유저의 디폴트 패스워드를 통해서 DB에 들어온 일이 있어서 아예 그런 디폴트 유저들은 로그인을 못하게 패스워드 아예 없애버리고 로그인 못하게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온리 어카운트라고 해서 시스 유저만 현재 암호를 제공하고 기존에 우리가 아웃라이어나 뭐 이런 기타 스키마를 위해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 권한들은 더 이상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못하게끔 막아서 우리 문제인데 이제 고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속 제한하는 그런 승인들을 좀 애도해서 좀 더 보안 쪽의 측면에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오라클의 기능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어디 버전을 쓰셨는지 잘 몰라서 기준점을 잘 잡지 못해요. 왜냐면 세븐 때부터 세븐을 보신 분
8, 9, 뭐 10, 11 어느 버전을 쓰셨는지 모르고 또 그 뒤에 어떤 기능을 90까지 오셨는지 잘 몰라서 제가 일단은 어떤 특정 주제에 맞춰서 우리 기능들을 좀 카테고리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좀 적합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컨버지드 기능, 여러 가지의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컨버지드 기능과 그리고 그 각각의 독립적이지만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기능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업무에 적합한 오라클 기능인 거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없는 알고리즘을 외부에서 콜할 수 있는 그런 인디비 어나리틱과 그리고 인메모리의 로우 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컬럼으로 저장을 해서 성능을 빨리 알고 있는 인메모리 기능, 그리고 조금 더 나와서 파스에서 서비스로, 이거는 이제 서비스 개념인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파스 서비스에서 오토노머스 DB라는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